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시작은 다소 미미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어쩌면 1위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심이 생길 수준까지 왔거든요. 김문수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이걸 가리는 경선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내가 1위다라고 주장합니다. 김문수 캠프에서는 나름으로 지금까지 줄곧 1위였고 지금도 1위 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김문수가 압도적 1위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최근에 와서 봐라. 우리가 지금 1위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메이저 여론조사 그리고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또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결합된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 홍준표도 또 만만치 않게 1위 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상대 이재명하고 1대1 대결하면은 자신이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홍준표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측근 2명 출국 금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게 이제 홍준표에 대한 검증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찰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 측근 2명을 출국 금지했다. 이들은요,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A씨와 전직 대구시 공무원 B씨가 홍 후보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됐다라는 거죠. 이들은 과거 홍 후보의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중에 A씨는 2014년 홍 후보가 경남지사를 지낼 때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냈고요. B씨는 홍 후보의 대구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제 이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봐서는 대선이 끝난 후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이걸로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엄청난 악재입니다. 홍준표에게는요.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겠나. 이게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거 해결되자면은 재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이슈는요, 금방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쪽에서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를 9건 해놨어요. 9건. 건건별로 그 고소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폭로 터질 때마다 고소. 그래서 모두 9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누가 밝혀줍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홍준표는 저 명태균 이슈를 안고 설령 이번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싸워야 될 겁니다. 상대 이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저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박민수 대변인입니까? 김민수 대변인입니까? 그 하여튼 그 젊은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대변인 하던 우파 있잖아요. 그런 말 하더군요. 자기가 볼 때 이재명은 완벽한 완전 무결한 정치인이다.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이재명 같은 후보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 하나 더 더해져도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추가되어도 끄떡도 없고 저런 후보야말로 완전 최 아닙니까? 완전 무결한 후보 아닙니까?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도 과연 그런 인물인가?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후보인가? 저는 예전에 홍발정 그 이슈 나왔을 때 그거 상당히 그게 타격이 컸거든요. 장미 대선 때 문재인이가 뭐 손쉽게 되는 그 뭐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그런 상황이긴 했어도요. 홍준표도 상당히 처음에 저조한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홍발정 이슈가 이렇게 터지면서 홍발정 아시죠? 돼지 발정 그겁니다 바로.
대지발전제 그 이야기 터지면서 그게 꺾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요. 그거 없었더라면은 홍준표가 결과적으로 24%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득표했지 않습니까? 장미 대선 때. 그거 없었더라면 30%대 이상 나갔을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 당시 41.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랬더라면 큰 차이 없었을 뻔했어요. 저 문재인하고. 안철수도 그 당시 같이 출마해가지고 안철수도 20. 몇 %, 뭐 21% 가까이 나왔고 두 사람이 합치면은 문재인보다 많았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 대선은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다 한덕수 효과도 있고 이래서 말이죠. 잘만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 시에만 잘 모으면은 이재명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홍준표 이재명처럼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도 기본적으로 말은 이렇게 터프하게 해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깨끗한 정신에 들어갑니다. 홍준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험이 생기면은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받아요. 이재명은 걸어온 길이 막산이 같이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이미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프레임을 만들었죠. 자기가 검찰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먹혀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이미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차피 때 묻은 사람이다. 그거 보고 이재명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 보고 뭐 청렴, 도덕성, 완벽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뭐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 뭐 그런 어떤 좌파들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홍준표는 그럼 어떠냐? 근데 홍준표도 결국에는 이 명태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 선출할 때 잘 고려하십시오. 제가 볼 때 우파 보수 쪽에서는요, 무조건 책 잡히는 게 적어야 돼요. 책 잡히는 게. 제 화면 지금 여 뒤에 지금 배경에 있는 국회 저 상황 보이죠?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이죠? 한동훈은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기가 막힌 모습이죠. 요거 제가 한동안 대선 국민에서는 이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홍준표의 장점 뭐 분명히 있죠.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시원하게 그냥 추진력도 있고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탁월합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분이 완전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수에서 나가는 이 인사는요, 털어서 먼지가 가장 적은 사람을 일단 골라야 됩니다. 누가 그 역할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되고요. 분명히 저들은요, 이 벌써 공작조들이 움직여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동훈일 때, 홍준표일 때, 안철수일 때 다 준비했어요. 김문수일 때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준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요, 비리 쪽이나 그 가족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그 뭐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수집했을 거예요. 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뭐 불법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혹은 뭐 뇌물이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쪽을 팠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김문수 쪽은 완전히 다르죠. 이분에 대한 검증은 아마 이념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걸 갖고 아마 걸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훨씬 사올 만한 명분이 쓰는 거지. 근데 이 개인 비리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는 어떻게 쉴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옹호해 준다라고 할까? 엄호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홍준표 이분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 한동훈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과연 누가 이겼다를 말하기에 앞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피해자가 됐습니다. 웃고 있는 것은 김문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사사건건 깐족, 한동훈 홍준표 보수 품격 떨어뜨려 막말르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동훈 코박콩이란 말 알고 있나? 깐족거려 토론 못하겠다. 코박콩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그때 진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박콩이죠. 코를 땅에 박았다 이런 말이죠. 그 코박콩이죠.
그래 두 사람 다 한치도 안 지는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받아치는 스타일이죠.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스타일만 좀 달라. 한동훈이 말을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터프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지만 기본 성격은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이 만난 거야 지금. 김문수는 이들과는 달라요. 점잖게 말하는 스타일이고요. 공격을 해도 점잖게 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하다라고 느끼지기 쉬운데 그게 이제 김문수의 진면목이죠. 그 사람은 외유는 내강입니다. 속은 차들같이 강하고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밑에 홍준표 한동훈 사사건건 깐족거린다. 윤 못 참아. 한동훈 윤의 아부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난타전 혹은 공방을 벌였죠. 저는 이 두 사람 다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깎인다라고 봅니다. 이 지지율 깎인 게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문수 일강을 다시 재점화시켜서 2차전에서 요건 2차전이라 그러죠. 두 명 선발할 때 원큐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한 검증 자료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벌써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이라니까 여기는 인연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것 그러니까 개인 비리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저들이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후보 선정할 때 기준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